너는 내가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그 지독한 비밀을 몇 년 동안 숨기고 아직도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해 웃음거리처럼 굴기를 바라냐? 닥쳐, 대현. 내가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함부로 판단할 자격은 없어. 여기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맞아. 난 피해자야. 너 같은 거짓말쟁이의 피해자라고. 너는 썩어빠진 여자라 다름없어. 주변 모든 걸 속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제게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시 연결되고 희망을 나누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현입니다. 지금은 50대 초반으로 대한민국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긴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인생의 빛을 찾기까지 제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전주의 남천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제가 공부를 잘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작고 낡았습니다. 겨울이면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온 집안을 얼어붙게 했고 여름에는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대나무 자리 위에 누워 손부채로 더위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공장으로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현아,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심어주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매일 5km를 걸어서 등교했습니다. 때로는 낡은 고무신이 찢어져 발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학교를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주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항상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방과 후 숙제를 마치고 나면 어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채소를 팔거나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아이가 새 자전거를 타고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대현, 공부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넌 어차피 가난한 집 아들이잖아.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분기를 주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일을 쉬셔야 했고 어머니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학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항상 반에서 1등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셨던 박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현아, 너는 정말 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야. 내가 열심히 한다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절대 내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눈보라가 불어 우리 집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이 없어 당장 수리하지 못했고 낡은 천막으로 지붕을 덮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에도 등유 램프 아래에서 공부하며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후 저는 고향 전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서울 홍대 근처의 한 하숙집에 방을 구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박지영 씨라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첫인상부터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반정한 옷차림에 언제나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진심 어린 인간미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하숙비를 아끼기 위해 방 크기를 작은 곳으로 고르자 그녀는 대뜸 말했습니다. 대현 씨, 학생이 공부하려면 너무 비좁은 방은 힘들 거예요. 제가 조금 할인해 줄 테니 더 넓은 방으로 쓰는 게 어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에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배려해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권유대로 조금 더 넓은 방을 선택하게 되었고 덕분에 책상과 침대 외에도 책장을 놓을 공간이 생겼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한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고 갑작스럽게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워졌습니다.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 바퀴가 눈 위에서 미끄러졌고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혀 통증이 심했고 겨우 자전거를 끌고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상태를 본 지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대현 씨. 무슨 일이에요? 다쳤어요? 그녀는 서둘러 약 상자를 가져와 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따뜻한 죽을 끓여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너무 고생했어요. 이거 먹고 힘내요. 다친 곳은 내일 병원에 꼭 가봐야 해요. 그날 밤, 방 아래 퍼지는 따뜻한 죽 냄새와 그녀의 배려심에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친누나가 저를 돌봐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영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가 혼자 공부하며 늦은 밤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음료나 간식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대현 씨, 힘들 땐 잠깐 쉬는 것도 좋아요. 너무 무리하면 건강을 해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관심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홍대에서의 하숙 생활은 단순히 서울 생활을 위한 임시거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의 따뜻함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지영 씨와의 만남은 제가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제 삶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그 시기에 고향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고 어머니 혼자서는 이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기로 결심한 후 저는 하숙집을 떠나기 전 지영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람 그 점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현 씨, 정말로 군대에 간다고요? 그렇게 급하게 떠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고향의 상황과 가족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제가 응원할게요. 하지만 몸조심하고 꼭 다시 돌아와야 해요. 출발 전날 밤
지영 씨는 작은 송별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숙집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초를 밝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간단한 음식과 함께 소주를 꺼내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대현 씨, 세상은 참 힘들고 고된 곳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꼭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언제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와 지영 누나를 만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군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목표를 위해 저는 버텼습니다. 내일 훈련이 끝난 후에는 고향의 가족과 하숙집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끔씩 군 생활 중 휴가를 받았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지셨지만 항상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현아,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인연은 저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긴 훈련과 고된 생활 속에서도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대의 하숙집과 지영 씨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대 날이 다가왔고 저는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군 생활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희망과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족의 비극적인 소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없는 동안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병환으로 인해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부모님이 떠난 빈자리는 제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는 방향을 잃은 채 지냈습니다. 내일이 흐릿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었고 그 시작은 다시 서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곧장 홍대에 있는 예전 하숙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한참 만에 만나는 지영 씨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환영 인사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도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하숙집에 머물게 된 저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지영 씨에게서 묘한 슬픔과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영 씨가 하숙집 지붕 수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도구를 챙겨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에는 젊은 지영 씨와 한 남자 그리고 어린 소년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어보자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손에 들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제 가족이에요. 사고로 모두 잃어버린.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고 그 후로 그녀는 의미를 찾기 위해 이 하숙집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숙집은 제게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보아주면서 조금씩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가 겉으로는 밝고 따뜻해 보였지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잃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말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는 결국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숙집을 함께 가꾸고 그녀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기쁨을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숙집에서 다시 지내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지영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제 곁에 있었고 저 역시 그녀를 도우며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베풀어준 친절과 따뜻함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게 늘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할 자격이 있을까? 나와 그녀는 나이 차이도 크고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피자 가게를 새로 열면서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게 운영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심한 열감기와 탈진으로 쓰러졌고 하숙집에서 꼼짝없이 누워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영 씨는 바로 제 방으로 와서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제 곁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대현 씨, 무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몸 상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말과 정성스런 돌봄에 저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 누나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현 씨,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대현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잘 해낼 거예요. 그녀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제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픔과 간인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그녀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저는 제가 먼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며 저 자신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하숙집의 마당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저는 지영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현 씨, 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따뜻한 음색과 달리 무겁고 떨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미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괜찮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하숙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큰 부분이자 제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망설임 없이 모든 일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자 가게는 지인을 통해 임시로 맡겼고 학교도 잠시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그녀를 돌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처음에는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를 돌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대현 씨,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제게 해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는 제가 누나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병원에 동행하며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 함께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과거에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죠. 그녀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현 씨,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가진 기억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녀의 말은 저를 더욱 그녀의 곁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지영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래 걸을 수 없었고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대현 씨, 나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 없이도 잘 해낼 거라 믿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는 아직도 누나가 필요해요. 누나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대현 씨, 당신은 내 유일한 가족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요.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제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하숙집 주인이 아니었고,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일상은 마치 지붕 없는 집처럼 허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제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요.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의 부재 속에서 저는 그녀를 기리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늘 말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던 작은 피자 가게를 조금씩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작은 게시판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손님 중 한 명이 쓴 글은 아직도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은 이야기 덕분에 제가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지영 씨가 제게 주었던 따뜻함을 이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뭉클해졌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을 주었고
동시에 제 삶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낯익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지영 씨의 하숙집에서 잠시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현 씨, 여기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녀는 최근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영 씨가 제게 해주었던 조언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유미 씨, 세상이 힘들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제가 지영 누나에게 배운 건 바로 그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가게에 들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결국 좋은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혼자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와 사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적은 후 커피를 마시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요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창민 군, 어려움은 결국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변에 널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 후로 창민 군은 정기적으로 가게에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피자 가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간인함, 그리고 그녀가 제게 가르쳐준 삶의 교훈은 저뿐만 아니라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영 누나는 제게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녀는 작은 친절과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친절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가게를 더 확장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작은 행사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무료 피자 나눔 행사를 열거나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녀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주었던 따뜻함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말합니다. 지영 누나, 저 잘하고 있죠? 누나가 제게 남긴 사랑과 교훈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그녀는 이제 제 곁에 없지만 그녀의 정신은 제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